그날 고기를 외상으로 받아온 대가가 사랑이었다면 믿으시겠어요? 처음엔 그저 끼니를 때우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고기 한 근을 사기도 망설여야 했던 나날들. 정육점 앞을 맴돌다 결국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혹시 다음에 드려도 될까요? 그렇게 시작된 외상. 그런데 그 남자 외상은커녕 반찬에 국까지 챙겨주더니 어느 날엔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매일 이렇게 오지 말고 그냥 이 집에 들어와서 살면 안 돼요? 배고픔을 달래던 그 외상은 어느새 제 가슴속 허기까지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정육점 뒷문으로 들어간 그날 이후 제 인생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0살이 된 순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기 외상으로 시작한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결혼 생활은 적어도 겉으로 보기엔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40대에 식자재 납품업으로 자리를 잡았고 저는 집안 살림만 하며 살아도 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죠. 딸 하나 낳고 큰 걱정 없이 나이 쉰을 넘겼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제 인생이 이렇게 뒤집힐 줄은. 남편의 외도. 그것도 함께 골프 치러 다니던 아랫집 여자와의 관계였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배신이 가족이었을 때 제 안에 남아있던 희망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그 남자가 집을 팔고 돈을 정리해 도망치듯 떠났다는 겁니다. 이혼도 제 쪽에서 요구해야 겨우 해줬고 양육도 재산 분할도 없었습니다. 딸은 다 컸다며 제 곁을 떠났고 친정도 이미 끊긴 지 오래라. 말 그대로 세상에 혼자 남겨졌죠. 그렇게 저는 58살에 쫓겨나듯 반지하 월세방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방엔 창문이 하나 있었지만 빛은 절대 정면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낮에도 형광등을 켜야 했고 겨울엔 벽지에 곰팡이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더 문제였습니다. 백화점 VIP였던 제가 이제는 대형마트 정육 코너 앞에서 100g 고기 가격에 망설이는 사람이 된 겁니다. 병원에서 진료받는 것도 친구들에게 연락하는 것도 싫었습니다. 경조사비조차 부담되는 처지가 되어 휴대폰 연락처를 볼 때마다 숨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건 냉장고 문을 열어보는 일. 그 안에 뭔가 있나? 고기 한 줄, 계란 한 판이라도 있나? 계란 2개 남은 날엔 하나는 삶고 하나는 젖지 않은 달걀탕처럼 풀어 먹었어요. 고춧가루 아끼려 찌개를 맹물에 끓이고 김치는 발효된 걸 씻어서 다시 먹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걸 버텨낸 건 그냥 버텨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어떤 날은 창밖에 지나가는 트럭 소리 하나에도 깜짝 놀라며 눈을 떴고 어떤 날은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하고 하루를 끝냈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져 갔어요. 단지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사람답게 살고 있다는 느낌조차 사라지는 그 공허함. 그게 제일 고통스러웠습니다. 고작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친구들과 호텔 뷔페에서 웃으며 이야기하던 제가 이제는 편의점에서 유통기한 임박 도시락을 고르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외로움도 빈곤도 자존심도 이 나이에 내려놓을 게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정육점 앞을 지나던 그날 마트보다 200원이 더 비싼 줄 알면서도 그냥 누군가 있는 곳에 가고 싶었던 마음. 그게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날
도식 씨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날따라 정육점 앞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몇 번이고 발걸음을 멈췄다가 다시 걷기를 반복했어요. 에이, 그냥 마트로 가자. 하다가도 사람 있는 데라도 들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자 쇠냄새 섞인 고기 향과 함께 뚝뚝 고기 자르는 소리가 울렸고 그 사람 도식 씨가 무뚝뚝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죠. 뭐 드릴까요?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지갑 안엔 6,000원 남짓, 조기 한 마리 가격도 안 되는 돈. 고개를 숙이고 조심스럽게 말했죠. 혹시 오늘은 조금만 나중에 드려도 될까요? 그 사람은 잠깐 절 쳐다보더니 말없이 칼을 내려놓고 고기를 정육지에 포장해 건넸습니다. 다음에 주세요. 그렇게 도식 씨와의 외상 관계가 시작됐습니다. 고기 한 근을 외상으로 받아온 날, 도식 씨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했죠. 다음에 줘요. 끼니부터 챙기셔야죠. 그 말 한마디가 고기보다 더 큰 걸 제 마음에 얹고 갔습니다. 그날 이후 가끔 고기를 사러 가면 반찬 한 통, 국 한 봉지를 슬그머니 함께 건네셨습니다. 이건 그냥 남은 거예요. 가져가요. 그 남은 거는 늘 김이 모락모락 났고 그 남은 거로 저는 며칠을 버티곤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고기를 사러 간 제 손에 따뜻한 봉투 하나를 쥐어주시며 도식 씨가 말했습니다. 지금 밥 차려뒀는데 저랑 한 끼 하실래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고깃값도 못 갚고 있는 처지에 감히 밥상까지 함께할 자격이 있나 싶었죠. 그런데 그의 말은 참 담백했어요. 식사만 해요. 말벗이 필요해서 그런 거니까. 거절해야지 하면서도 발걸음은 어느새 뒷방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작고 오래된 밥상 위엔 된장국 한 그릇, 조기 한 마리, 두부 부침 몇 점, 찬바람 드는 계절, 창밖엔 석양이 지고 있었고 그 빛이 밥상 위를 따뜻하게 덮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한마디도 없이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 침묵이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대화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식 씨는 고기를 자르듯 반찬을 나눠주며 말없이 밥을 퍼줬고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잘 먹겠습니다를 겨우 한마디 꺼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급하실 거 없잖아요. 그 말에 저는 속이 먹먹해졌습니다. 급한 건 늘 제 마음이었거든요. 사람 눈치 보느라 허겁지겁 먹던 시간, 냉장고 텅 빈 걸 애써 덤덤하게 넘기던 날들. 지금 앞에 있는 이 조용한 한 사람 앞에서 전부 무너져 내릴 뻔했습니다. 밥 한 술, 반찬 한 점. 그게 그렇게 눈물이 날 일인지 저도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도식 씨는 많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 반찬 좀 짜죠? 원래 제가 간을 잘 못 맞춰요. 하고 웃었을 뿐이죠. 저는 그 웃음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한테 밥을 주려는 게 아니라 사람답게 살아보자고 손을 내민 건지도 몰라 그날은 이상하게 비가 많이 왔습니다. 하루 종일 축축하게 젖은 공기, 눅눅한 이불처럼 기분까지 늘어져 버린 날이었죠. 장을 보러 나섰다가 괜히 집 앞을 한 바퀴 돌아 어느새 정육점 뒷문 앞까지 가게 됐습니다. 손에 든 검은 비닐봉지는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머리는 비에 눌리고 어깨에선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뒷문을 열었을 때 도식 씨는 의자에 기대 앉아 조용히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왔어요? 그가 담배를 끄며 일어나
조용히 수건을 건넸습니다. 저는 민망한 듯 머리를 닦으며 말했죠. 국이 좀 남았을까 해서요. 오늘은 고기는 무리고. 도식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부엌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뒤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정 씨, 저는 돌아봤고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부터 외상 안 드리겠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 이제 끝이구나. 괜히 비 오는데 찾아왔나? 고기며 국이며 다 미련하게 매달린 건가? 그런데 그가 아주 천천히 제 앞에 다가와 제 어깨에 수건을 덮으며 이어 말했습니다. 대신 같이 살아요. 숨이 막혔습니다. 고기 외상에서 사랑 고백까지. 저는 얼떨결에 물었죠. 갑자기 왜 그래요? 도식 씨는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갑자기 아니에요. 생각은 오래 했어요. 매번 반찬 포장하면서도, 국 데우면서도, 그리고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밥도 같이 먹고, 국도 나눠 먹고, 이제는 밤도 같이 보내면 어떨까 싶어서요. 그 말에 저는 몸을 살짝 움찔했지만 눈을 피하지는 않았습니다. 도식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도, 미정 씨도 혼자 사는 것도 이젠 외롭잖아요. 그는 제 머리칼 끝을 손으로 살짝 쓸어내렸고 그 손끝에 닿은 따뜻함에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원하고 있다. 바깥의 빗소리는 점점 더 굵어졌고 조용한 뒷방 안은 서로의 숨소리로만 채워졌습니다. 도식 씨가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아주 가볍고 조심스럽게. 저는 놀라서 눈을 떴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입맞춤 하나에 마음속에 눌러두었던 모든 게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그의 손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정육점 뒷방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를 가졌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몇 년치 외로움과 공허함을 온기로 녹여낸 밤. 고기 외상은 그날로 끝났고 우리는 진짜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도식 씨와 나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는 사이. 처음엔 이게 정말 괜찮은 걸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창문 밖을 바라보며 딸 현주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엄마한테 실망하진 않을까? 이 나이에 남자와 동거를 한다는 걸 현주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럴 때마다 도식 씨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곤 했습니다. 그 손이 자꾸만 제 망설임을 녹였어요. 하지만 두 사람만 아는 비밀을 오래 끌 수는 없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 아이는 혹시 알고 있을까? 어쩌면 이미 알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밤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 불안은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현주가 연락도 없이 정육점 근처까지 왔다며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부랴부랴 그 아이를 예전에 제가 지냈던 반지하 방으로 불렀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숨길 수는 없었기에 저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현주야, 사실 엄마 지금은 정육점 사장님 댁에서 지내고 있어. 그 아이의 눈빛이 굳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엔 이해하지 못한 눈이었고 그 다음은 놀람 그리고 곧이어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 거기서 지내세요?
저는 차마 사랑이라는 단어는 꺼내지 못하고 그냥 같이 밥도 먹고 말동무도 되고 그렇게 살고 있어 그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하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주는 더 이상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다들 알아요. 동네에서 엄마 이야기 퍼지고 있어요. 정육점 들락거리며 가정부처럼 산다느니, 밥 한 끼에 체면을 다 팔았다느니, 현주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 소문들 사실 저도 다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써 모른 척하고 싶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나중엔 괜찮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엄마, 진짜 그 사람 믿으세요? 혼자인 엄마 마음 약한 거 노리고 접근한 거잖아요. 딸은 내팽개치고 남자한테 기대고 싶으셨어요? 그 말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현주야, 그런 게 아니야.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너는 알기나 하니? 하지만 현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서운함보다 분노가 먼저였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집을 나간 뒤 제가 눈물로 붙잡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고 했던 말까지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지요. 그러면서 지금의 제 모습을 보며 똑같이 또다시 누군가에게 기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제 마음을 염려하기보다는 차라리 혼자 지내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지나고 보면 후회하게 될지도 모른다며 단단한 눈빛으로 절 밀어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아이 앞에서 그 어떤 변명도 내놓을 수 없었고 도식 씨에 대해 얘기하고 싶은 마음조차 스스로 누르게 되었습니다. 그날 현주 아이는 제 등을 돌려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닫히는 문 너머로 보이던 그 아이의 뒷모습이 이상하리만치 차가워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을 저는 멍하니 보냈습니다. 식사는 거의 남기기 일쑤였고 도식 씨 앞에서도 내내 입을 다문 채 앉아만 있었습니다. 결국 어느 날 도식 씨 앞에 앉아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을 했습니다. 딸아이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많이 실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도식 씨는 한참을 침묵하였고 제 마음이 불편하다면 언제든 물러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아무 말도 못한 채 조용히 짐을 싸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분은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만 문 앞에서 고개를 숙여 저를 배웅해 주었죠. 다시 돌아온 반지하 방, 습기 찬 공기, 오래된 가구들, 낯설지 않지만 쓸쓸한 풍경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몸이 무겁고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입맛도 떨어지고 밤에는 제대로 잠들기도 어려웠습니다. 숨이 막히듯 조여오는 느낌에 그저 벽만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주전자를 들여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손끝에 힘이 빠졌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가는 와중에도 의식은 점점 흐려졌고 그 흐릿한 순간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도식 씨, 제가 떠나온 분, 끝까지 말 한마디 없이 저를 배웅해 주셨던 그분, 그분이 끓여주던 따뜻한 밥 한 끼, 말없이 제 등을 쓸어주던 그 손길이 이토록 크게 그리울 줄 몰랐습니다. 의식의 끝자락에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도식 씨에게 다시 갈 수 있을까? 지금 와서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혹시 이기적인 선택일지라도 그분이라면 다시 제 손을 잡아주실 수 있을까?
병원 침대 위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낮인지 밤인지조차 잘 구분되지 않는 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TV 소리는 계속 흘러나왔지만 눈은 그저 하얀 벽지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식사는 대부분 그대로 남기기 일쑤였고 간호사의 말에도 고개만 끄덕이며 대답을 대신하곤 했습니다. 이따금 병실 문이 열리면 그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딸아이였습니다. 현주는 하루에도 몇 번씩 병원을 오가며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묵묵히 물수건을 대어 얼굴을 닦아주고 과일을 정성껏 잘라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 손길은 낯설지 않았지만 동시에 어색하기도 했습니다. 서로를 다든 채 살아온 시간이 너무 길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좀처럼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늘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하다고 믿어왔지만 이젠 그 혼자라는 시간이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저를 현주는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고 그 안으로 도식 씨가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국그릇과 죽통이 들려 있었죠.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현주가 몰래 제 핸드폰을 열어 도식 씨에게 연락을 했다는 것을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병원에서 한없이 무기력한 저의 모습을 지켜보며 결국 연락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 모습이 그 아이의 마음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던 것이겠지요. 현주가 없는 낮 시간마다 도식 씨는 말없이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등을 조심스레 쓸어주고 약을 챙겨주며 조용히 발을 주물러 주었습니다. 혼자선 겨우 들 수 있었던 물컵도 이제는 그의 손에서 조심스럽게 제 입으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그저 그 손길이 더는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며 조용히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 날들이 며칠 흐르자 어느 날 현주가 병실 한편에 앉아 도식 씨의 행동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도식 씨는 평소처럼 이불을 다듬고 약통을 정리하고 차가운 물수건을 새로 덮어주며 묵묵히 움직였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제 딸의 표정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무너진 채 굳어 있었던 마음의 벽 같은 눈빛이 그 아이의 눈동자에서 천천히 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해와 안도 그리고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천천히 풀려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퇴원을 앞두고 현주가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제 그분이랑 같이 지내세요. 엄마가 웃는 걸 저는 정말 오랜만에 봤거든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모녀 사이엔 아직 나누지 못한 말들이 참 많았지만 그날만큼은 굳이 꺼내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퇴원 후 저는 다시 도식 씨와 함께 조용히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동네의 소문도 이제는 그리 무섭지 않았습니다. 병실에서 깨달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결국 곁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요. 어느 날 현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식으로 식을 올리는 건 어떨까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도식 씨는 잠시 멈칫하더니 천천히 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단출하게
조용한 식당의 한편에서 지인 몇 사람과 현주만 초대한 채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반지도 예물도 없었지만 그날 제 손을 잡은 도식 씨의 손은 병실에서 제 등을 조심스레 쓰다듬던 바로 그 따뜻한 손 그대로였습니다. 현주는 식장 구석에서 눈시울을 붉히고 있었고 저는 조용히 손수건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우리 셋이 함께 웃을 수 있는 하루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